박 선생님, 바나나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3개 먹고 쓰러져서 죽을 뻔했다니.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75세 김모 할머니를 진료하면서 들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신 후 제게 오셨던 거죠. 바나나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선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고 지난 40년간 식생활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평생을 노인 건강과 식이요법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시한폭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같은 60대, 70대에게는 말이죠. 저 역시 40대 초반에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전 단계와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과일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제가 그 과일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TV에서는 이 과일이 좋다 하고 신문에서는 저 과일이 좋다 하고 의사마다 말이 다르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죠?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이제야 나를 챙기려는 순간 찾아온 병.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몸에 좋다 믿었던 과일이 어쩌면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우리의 몸은 이미 많이 변했거든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간 기능도 떨어졌고 혈관도 딱딱해졌습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져서 당분 처리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죠. 그런데 여전히 20대, 30대처럼 과일을 먹고 있다면 그건 몸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내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78%가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과일 속의 당분, 특히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됩니다. 포도당처럼 인슐린의 조절을 받지 않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을 유발하며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더 심각한 건 과당이 우리 뇌의 포만감 중추를 마비시켜서 계속 먹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일 속의 칼륨. 젊을 때는 문제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제 진료실로 오신 그 75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일주일 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하시더군요. 부정맥이 심해서 의식을 잃으셨던 거였습니다. 혈압이 180에 100까지 올라가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방세동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5mmol/L, 정상 범위의 상한선인 5.0을 훨씬 넘어선 위험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응급실 의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를 3개씩 먹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퇴원 후 제게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개면 1260mg. 이는 일반 성인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축적된 칼륨이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14지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우리 몸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당분 폭탄을 받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바나나를 끊으신 후 2주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67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술도 드시지 않고 고기도 적게 드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풍이었죠.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포도를 한 송이씩 먹었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어르신은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9.2mgdl, 정상 범위인 6.0mgdl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범위는 바로 포도의 과당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 약 150지에는 15-20지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과당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과당키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가 소모됩니다. ATP가 분해되면서 AMP가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요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인슐린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조절하지만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요산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당이 고기보다 더 많은 요산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소고기 100지를 먹을 때 생성되는 요산보다 포도 한 송이를 먹을 때 생성되는 요산이 더 많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포도를 끊으시고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6.5mg/dl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통풍 발작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72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여름에 수박을 드시고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탈수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수박을 얼마나 드셨어요? 더워서 시원하게 한 통이 절반 정도 먹었는데요. 물이 대부분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수박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박은 92%가 물이지만 나머지 8%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수박 반 통약 2kg에는 약 160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콜라 1.5L와 같은 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박의 주요 당분이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과당은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렙틴은 우리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과당이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을 때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됩니다. 마치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경우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해 삼투압성 설사가 발생했습니다.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배출하게 되면서 탈수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되살릴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정모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 280mgdl, LDL 콜레스테롤 190mgdl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약을 먹기 전에 3개월만 식단을 바꿔보시죠. 매일 아보카도 반쪽씩 드세요. 아보카도에는 기름기가 많지만 이는 좋은 기름입니다. 아보카도의 75%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인 올레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레인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녹여서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3개월 후 정 선생님의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198mgdl, LDL 콜레스테롤 125mgdl로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HDL 콜레스테롤이 35mgdl에서 58mgdl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의 당분 함량은 백지당 0.7g에 불과합니다. 바나나의 120 수준입니다. 그래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71세 한모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제게 오셨을 때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에서 24점 정상 26점 이상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자꾸 깜빡깜빡하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독서 모임에 20년째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블루베리 한 줌씩 드세요. 정확히는 신선한 블루베리 80지, 약 60개 정도입니다. 블루베리의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색소가 바로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뇌에 도달한 안토시아닌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뇌의 염증을 줄입니다. 둘째, 신경세포 간의 연결, 즉 시냅스를 강화시킵니다. 셋째, 뇌의 혈류를 개선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립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에서 28점을 받으셨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컸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책도 잘 읽히고 독서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게 됐어요. 65세 최모 사장님은 30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주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끓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기약도 잘 안 듣고. 사장님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와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정상 하한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명백한 면역력 저하 상태였죠. 매일 키위 1개씩 드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키위 하나에는 93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1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오렌지보다 2배, 레몬보다 3배 많은 양이죠. 하지만 키위의 진짜 장점은 비타민C의 양이 아니라 안정성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에서 비타민C는 공기와 접촉하거나 열을 받으면 쉽게 파괴되지만 키위의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 성분들과 결합되어 있어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1년 후 사장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몽은 분명히 훌륭한 과일이지만 혈압약, 고지혈증약, 부정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약물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칫 약물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몽이 정말 좋습니다. 68세 김모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자몽 반 개씩 드셨는데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26mg/dl에서 98mg/dl로 떨어졌습니다.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젤 형태의 막을 만들어 나중에 먹을 음식의 당분과 지방 흡수를 늦춰줍니다. 아보카도는 케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케일의 질산염이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최고의 조합을 이룹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키위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세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과일의 구연산, 사과산과 만나면 위에서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과일과 빵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과일의 단순당과 빵의 복합당이 한 번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찾아낸 최고의 건강 주스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제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료는 냉동 블루베리 반 컵약 80g, 잘 익은 아보카도 반개, 키위 반개, 차가운 물 반 컵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재료를 고속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미료를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 주스 한 잔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200%, 불포화지방산 15g, 안토시아닌 300mg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주스를 마시세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주스를 마신 후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했고 혈압이 14,090에서 12,08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3일의 마법입니다. 인간의 미각세포는 72시간마다 재생됩니다. 즉, 3일만 참으면 완전히 새로운 미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3일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딱 3일간만 바나나, 포도, 수박을 끊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로 바꿔보세요. 첫날은 입맛이 밍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맛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으세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아집니다. 키위의 상큼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이 입에 맴돕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맛이 선명해집니다. 그동안 무뎌져 있던 혀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키위의 상큼함이 입 안 가득 퍼지고 블루베리의 진짜 단맛이 느껴지며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때부터 단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이전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케이크나 과자가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신호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제 건강을 과신했었거든요.
40대 초반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바나나 3개, 포도 1송이, 사과 2개를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복혈당 126mg/dl, 당화혈색소 6.2%,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게다가 간 초음파에서는 중등도 지방간이 발견됐고 중성 지방은 200mg/dl을 넘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하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제 몸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라는 아내의 말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의학 논문을 다시 찾아보고 해외 연구 자료를 뒤져가며 올바른 식습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과일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모두 끊고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로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당분 금단 증상 때문에 짜증도 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졌고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공복혈당이 95mg/dl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5.4%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120mg/dl까지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는 혈관 나이 검사에서 실제 나이보다 15년 젊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72세인데 20년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혈관 나이는 50대, 간 기능은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골밀도도 30대 수준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일 하나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이번 주부터 바나나만 끊어보세요. 그 대신 아보카도 반쪽을 드시는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그때 다른 과일도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려주세요. 이는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72세인 지금이 40대보다 더 건강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언제라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과일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수박 대신 키위를 담아보세요. 그리고 3일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작은 선택의 변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